퇴직금 1억 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20년,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죠. 그런데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돈 어디 있으세요? IRP 계좌에 넣어뒀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냥 은행 예금이라고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2024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입니다. 10년 평균으로 보면 연 2.5% 수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일을 연 물가 상승률로 나누면 돈의 구매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나와요. 72 나누기 2.5는 28.8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체감하는 실질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셉니다. 외식비, 의료비, 교육비만 봐도 연사에서 5%씩 오르고 있거든요. 4%로 다시 계산하면 72 나누기 4는 18년. 오늘 1억의 구매력이 18년 후엔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냥 두면요. 잠깐만요. 실제로 사람들은 퇴직금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퇴직금을 IRP나 연금으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아 쓰는 비율이 전체의 약 70%에 달합니다. 그냥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부채 상환 자녀 결혼 비용, 전세 보증금으로 사라집니다. 노후를 위한 돈이 노후에 도달하기도 전에 증발하는 거죠. 나머지 30% IRP에 넣은 분들은 어떨까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수익률 통계를 보면 평균이 3에서 4% 수준입니다. DB형 평균 수익률 2.31%, DC형 평균 수익률 4.02%, IRP 평균 수익률 3.74%, 물가 상승률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겨우 조금 웃도는 수준이에요. 실질 수익률이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왜 이럴까요? IRP 계좌에 돈을 넣은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대부분은 그 안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만 담아두고 있거든요. 통장이 바뀐 것뿐 운용이 바뀐 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반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은 1억을 다른 방식으로 굴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IRP의 원리금 보장 상품 연 수익률 3%, B씨는 IRP 안에서 S&P 500 ITF 연 수익률 10%, 10년 후 결과입니다. A씨는 약 1억 3,400만 원, B씨는 약 2억 5,900만 원, 차이가 1억 2,500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넣었는데 운용 방법 하나로 1억이 넘게 벌어졌어요. 20년으로 늘리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A씨는 약 1억 8천만 원, B씨는 약 6억 7천만 원. 이게 복리의 현실입니다. 퇴직금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용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IRP 계좌 안을 바꾸세요. IRP는 세액공제도 되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핵심입니다. 현재 IRP는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이고요. 70%는 글로벌 주식 ETF, 30%는 채권 ITF처럼 구성하면 됩니다. 성장성과 변동성 완충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어요. 국내 IRP 계좌에서 매수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ITF들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괜찮고요. 이렇게 구조만 바꿔도 수익률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연금 저축입니다. IRP와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르다는 점. IRP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연금 저축도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하지만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두 계좌 합산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연금 저축 최대 600만 원, IRP 추가 300만 원,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예를 들어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 환급금을 다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환급 자체가 복리의 씨앗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자유도가 높아요.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령 시기와 방식입니다. 연금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해요. 하지만 세율은 나이가 아니라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하 수령은 5.5%, 10년에서 20년은 4.4%, 20년 초과는 3.3%, 즉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수령 기간을 길게 설계하는 것만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계좌 내의 자산 운용은 계속됩니다. 65세에 시작해서 20년 이상 나눠 받는 동안에도 남아있는 자산은 계속 투자돼요. 연금은 단순한 인출이 아니라 운용하면서 인출하는 구조입니다. 잠깐 현실을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5만 원 수준입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은 월 약 98만 원이고요. 반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246만 원 수준입니다. 차이가 150만 원 이상 납니다. 이 차이를 퇴직금과 개인연금이 메워야 하는 거예요. 퇴직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냥 예금에 두는 선택과 IRP에서 글로벌 ITF 중심으로 운용하는 선택, 과거 10년간 미국 주식시장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예금은 물가 상승을 간신히 따라가고 주식은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과 함께 움직였어요.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돈을 가만히 두면 줄어드는 건 일어서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제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IRP 안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만 담지 마세요. 위험자산 70% 한도를 활용하십시오. 연금 저축과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십시오. 연금 수령은 가능하면 길게 설계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10년 후 퇴직금의 숫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이미 있는 돈을 제대로 굴리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퇴직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은 직급과 상관없이 꼭 챙기시길 바래요. 시간의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